드디어 내일이 대선입니다. 이번 대선은 베네수엘라의 지옥문을 활짝 열 것이냐 아니면 닫을 것이냐의 대선입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를 넘어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부르고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 범죄에 휘말린 이재명 후보, 재래식 무기와 핵이 북핵이 균형을 이루었다는 이재명 후보로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초인 한미동맹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에서 현금 살포하던 포퓰리즘 실험을 국가 전체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뿌려 길들이게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식 복지 남발은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빈곤을 불러 일으킨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이재명의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권 잡기도 전에 이재명 민주당의 공포 독재 5법, 아들 험담 금지법, 범죄제보 포상제, 대법관 30명 증언법, 이재명 재판 중지법, 이재명 무죄법, 대법원장 특검법, 법 왜곡죄 판검사 처벌법, 재판 소원 도입, 입틀막 5법을 추진 중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나경원입니다. 드디어 내일이 대선입니다. 이번 대선은 베네수엘라의 지옥문을 활짝 열 것이냐 아니면 닫을 것이냐의 대선입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를 넘어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때 남미의 모범국가였던 베네수엘라, 반미 포퓰리즘과 경제 파탄, 사법 장악과 독재의 길을 걸으며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나라 경제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국민 4명 중 1명이 탈출했습니다. 세계에서 원유 매장량 1위, 생산량 10위권대였던 베네수엘라는 반미 좌파 정권 우고 차베스 정권이 들어선 이후 본격적으로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고 공산주의 국가 석유 회사들과 손잡았습니다. 그 결과 베네수엘라 수출의 95%를 차지하는 석유 산업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이 치솟았습니다. 결국 베네수엘라가 석유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은 경제 위기에 못 견뎌 탈출한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고국의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달러보다 적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였던 선거마저 망가졌습니다. 지난 5월 25일 치루어진 베네수엘라 총선 지방선거 투표율은 12%대에 그쳤습니다. 정권 친위대로 전락한 사법부마저 부정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베네수엘라의 비극의 시작은 권력이 입법과 사법을 장악하고 국가 시스템을 사유화하며 포퓰리즘으로 국민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집권은 베네수엘라 망국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부르고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 범죄에 휘말린 이재명 후보, 재래식 무기와 북핵이 균형을 이루었다는 이재명 후보로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초인 한미동맹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베네수엘라는 반미 정책으로 해외 투자 기업을 쫓아내고 산업을 국유화하며 경제를 파탄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투자와 일자리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실상 반미 그리고 안보 파탄의 길은 기업을 내쫓고 청년의 미래를 닫는 길입니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 포퓰리즘으로 400조 원이 폭증한 국가 채무는 1200조 원을 돌파했고 지금 복지 지출 증가로 구조적 재정 압박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에서 현금 살포하던 포퓰리즘 실험을 국가 전체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뿌려 길들이게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식 복지 남발은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빈곤을 불러 일으킨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이재명의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법 장악 시도는 국가 시스템 사유화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베네수엘라는 2004년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증원해 친정권 인사를 임명했습니다. 사법부를 정권의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차베스의 불리한 판결은 차베스 사망 전까지 미뤘습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의 행태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이어지고 선거 부정도 옹호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검찰을 대통령 개인 사단으로 부렸고 공직자 비리를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옴부스만을 설치해 정권 비판자, 정적을 제거하는 칼로 악용했습니다. 민주당이 만들어 정치 수사 도구로 쓰는 공수처와 판박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네수엘라는 언론과 야당을 탄압하고 정권에 반대하는 언론은 폐쇄되었으며 비판하는 시민은 테러와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정권 잡기도 전에 이재명 민주당의 공포 독재 5법, 아들 험담 금지법, 범죄제보 포상제, 대법관 30명 증언법, 이재명 재판 중지법, 이재명 무죄법, 대법원장 특검법, 법 왜곡죄 판검사 처벌법, 재판 소원 도입, 입틀막 5법을 추진 중입니다. 이미 이재명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거슬리는 언론인 9명을 고발하겠다, 대장동 수사검사를 고발하겠다고 예고하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잡은 뒤에는 더 잔혹한 정치 보복이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유시민 씨의 언급대로 소위 선민인 좌파 진보 집권, 좌파 진보 기득권 집단, 그들만의 대한민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과의 거리가 권력과 돈이 되는 그들의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분제 사회가 탄생합니다. 친명 무죄, 비명 유죄, 친명 대박, 비명 독박. 자유는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무너집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이 미워도 잘못한 게 있더라도 이번만큼은 깨끗하고 청렴하고 그리고 유능한 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실히 지킬 김문수 후보를 보고 자유와 미래에 투표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재명 독재국가, 베네수엘라 지옥문을 여는 선택을 막아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의 선거입니다. 우리의 자유, 우리의 미래, 여러분의 한 표에 달려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의 독재 폭주, 베네수엘라 지옥 열차를 멈추고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을 지켜주십시오. 한마디 현안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미 이재명의 민주당은 사실상 공포독재 5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인 고발 예고에 이어서 자신의 범죄 사건 검사를 고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검판사들을 정치 탄압하는 것이 본인의 뜻인지 아니면 하수인들의 과잉 충성인지 이재명 후보는 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짐 로저스 사건으로 온 대한민국이 시끄럽습니다. 짐 로저스의 이재명 지지는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를 자신의 SNS에 버젓이 올렸습니다. 그러나 짐 로저스는 완전한 사기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국제 망신 중의 망신입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의 민낯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주식시장의 변동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 경제 질서를 교란까지 시킨 이 행위에 대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마땅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우리 김문수 후보가 언급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우리 김문수 후보가 언급한 것처럼 골든 클로스에 이르자 실질적으로 갑자기 급해진 태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론조작 운운하면서 민주당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민주 여론조작 범죄는 바로 그 드루킹으로 대표되는 이재명 민주당의 전매 특허 아닙니까? 조직적 여론 조작은 이재명 민주당의 전매 특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국민을 속이기 위한 구태 악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손가락 혁명군 그리고 대국민 소통단 등 공식적인 온라인 대응 조직을 운영하며 댓글 정화와 좌표 찍기, 댓글 순위 조작, 신고 유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해 온 것을 잘 아실 겁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민주당의 그 대관이라는 명칭으로 대놓고 온라인 여론 조작을 한 것은 인간 드루킹 사건의 본질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댓글 운운하면서 지금 마지막 한 방을 노리는 것에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거짓 여론 선동 멈춰줄 것을 촉구합니다.